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김정은 오래 넘기기 힘들 듯 등. 전 이번 상황 전에 이번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정상회담하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죠. 전에 이제 앞북을 많이 쳐놔가지고 이제 뒷북 치면서 자신이 분석력을 과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저 웃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 결과가 좋은 건 앤드류 킴이죠. 이 농간이 작용하지 않은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앤드류 킴이 누구냐고요?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는 이자의 농간이 상당히 작용했어요. 이자는 이제 CIA, 네, 이제 코리아 미션 센터 KMC라고 했죠. 책임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 작년 11월에 해임됐어요. 근데 세작의 혐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자의 행적은 이자가 미국에 대한 반역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죠, 당연히. 언젠간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기 바랍니다. 이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제 문제가 클 뻔했어요. 이제 여러 정황으로 모아서 박지원에게 포섭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 정의용인가요? 국가안보실장인가? 그 사람하고 또 친척간이라고도 합니다.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 이제 우파 리더들 중에서 이제 미국 신흥 인터넷 매체로 부상하는 벅스의 정치적 성향을 알던 사람이 드물다는 것에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 왁스에서 하노이 회담 잠정 합의안이라고 흘린 거 가지고 한국의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이 불안해하는 거 보고 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개 필부인 저도 압니다. 정말 특종이면요 왁스로 안 나와요. 트럼프가 왜 왁스에게 특종을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게 페북에서 쓴 내용 그대로 떠온 겁니다. 잠정 합의안이라고 흘러나온 것이 진짜 합의안으로 갈지 트럼프 장난질로 판명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잠정 합의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북한에서 트럼프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한성열이 이건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죠. 팍스는 극단적 친민주당 매체입니다. 반 트럼프 성향도 CNN 못지 않습니다. 진짜 특종이면 팍스뉴스나 다른 미국 내 우파 매체로 나왔겠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이요. 팍스가 이제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매체라는 것 등은 정보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들은 내밀한 정보들 있죠. 뭐 홍석현이나 뭐 그런 사람들 관련된 것들이요. 뭐 그런 거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것은 뭐 제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그냥 말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이제 정보 그런 건 대부분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적절한 검색어를 생각해낼 줄 알고 손가락으로 키보드만 두드리고 나오는 자료들 중에서 고르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제 소위 이걸 갖다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리터러시가 뭐냐면 이제 이리터러시의 반대말은 일리터러시, 그 문맹이에요. 근데 리터러시는 뭘로 해석해야 되죠? 네, 하여튼간. 근데 이 부분들이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힘써서 이에 관한 내공을 좀 쌓으셨으면 합니다. 자, 한국의 가장 큰 문제,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적 태만입니다. 지식이라는 걸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하거나 잘난 척하는 것만을 위한 것. 이 두 가지 목적 외에 다른 쪽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지식에 대한 지적 유희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류가 생존이 만만했던 시대가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지금 정도로 그 생존이 안정되고 그런 시대가 인류 역사상 드물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굉장히 미지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생존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아니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이 또 70년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억 못 하나 봐요. 참고로 저는 여기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뭐 그런 거 안 보는 것만으로도 노화에 의한 지능 퇴화가 덜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지 왜 그걸 보는가? 진짜. 운동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이번에 이제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많이 드러났어요. 이제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제 패친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캡처한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이걸 갖다 즉시 봐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보고 그 중에 한 분이 이걸 갖다 캡처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어제 김정은 손하고 얼굴 부분이 병색이 보인다라고 돼 있어요. 손이 돌아갔죠. 네, 이거는 이제 자발성 뇌경색의 사인입니다. 이제 얼굴은 좀 눈이 매운 분들은 보인다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왼손은 완전히 돌아갔잖아요. 이게 처음에는요, 이 김정은이가 이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무릎에 올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저 얼굴이지만 이제 왼손목이 심한 증상을 보였죠.
근데 예전에 이와 같은 증상을 보였었는데요. 붕대증이 아니라 붕대등입니다. 붕대등으로 교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증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평양역 출발 동영상을 바탕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이 마비 상태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발성 뇌경색이 정도가 악화와 증상 완화를 반복하면서 병세가 이제 악화되는 형국이에요. 자, 그래프로 보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잘못하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사람이 죽겠죠. 지금 김정은의 뇌경색 부분입니다. 다발성 뇌경색 부분의 병세만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신부전 증상이 있습니다. 이건 신부전 증상이 이제 뚜렷이 나타난 것은 이제 올해 신년사를 갖다 할 때 나타났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년 내로 죽을 것으로 보이며, 자, 이번 회담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등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이제 흡연, 음주, 성적 쾌락, 탐닉, 환각제 사용이니까 가중되면 수명이 6개월이 충분히 줄어들 것이라 보아 8월 말까지는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는 이제 의사분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의학적 근거는 되는 게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형적 연구 데이터가 없답니다. 연구 결과가 된 게 없어서 한마디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을 갖다 여러 명 모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거기다 평균을 내면 이제 보다 더 정확해질 것 같아요. 이건 한 분의 의견이에요. 그냥 단지 한 분의 의견인데 이분이 김정일 그 사망 시기를 대강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이번에도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뭐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구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각자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 역술가가 점치는 것보단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8월 말을 넘겨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20% 미만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여름이 더워가지고요. 이제 이런 비만한 사람들은 여름에 또 더위를 더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8월 말을 넘겨서 살 수 있을까? 더워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 5월 내지 6월에 죽는다는 뭐 역술인들의 말이 있는데 그때가 지금 더워지는 시점이라고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간 이번 여름을 갖다 넘기기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맛이 가면 이거는 이제 사실 의학적인 의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하여튼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맛이 가면 자기 혼자 죽지 않고 사람들 저승동무 삼겠다고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더군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원진에 대해서 조원진 지지자들이 이제 중국에서 사업한다고 친중이냐, 중국 스파이냐들 이야기입니다. 그 모함이다 이거예요. 중국에서 사업하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중국 스파이로 보는 건 모함이다.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체 자산 중에 대부분을 준적성국에 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며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 대부분을 갖다 미국에서 한다고 그 사람이 한국에서 국회의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미국은 우방이고 동맹국이에요. 그래도 부적절해요. 그런데 하다못해 중국은 준적성국입니다. 한국하고 윈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자기 전체 자산 중에 대부분을 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한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삔 빠졌다고 하죠. 삔 빠졌다고. 나사가 풀렸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중국 간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중국 첩자 아니냐는 소리 들으면서 그걸 정리 않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조원진 빠들의 수준이 문재인 빠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친중 얘기가 나와서 우리 친중적이다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페이스북보단 나아요. 그런데 구글이. 페이스북은 정말 극악이에요. 극악. 페이스북은 한글 컨텐츠면 계정이 미국 거건 캐나다 것이건 저는 당연히 계정이 캐나다 것이죠. 가리지 않고 페이스북 코리아의 심사를 맡긴다고 들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계신 분도 당하고 지금 제일 황당한 부분이 뭐냐면 계정 중단하고 이유가 뭔지 제대로 지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포스팅이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뭐 거의 이런 식이에요. 몇 번은 뭐 대강 뭔지 짐작은 했습니다. 퍼온글에 뭐 비속어가 섞여서 그랬다는 걸 알았지만 뭐 제일 마지막 거는 도대체 이유도 모르겠어요. 황당해서 정말 하기 싫었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한국인들
지능에 문제가 없는데, 뭐 지능에 문제 없다는 건 아니, 완전히 문제가 없는데도 눈뜬 장님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지능은 좋아. 근데 눈뜬 장님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에고, 감정이 자기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자기 에고를 앞세우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존은 뒷전으로 밀리고 자기 에고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는 몸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가족도 캐나다에 있어요. 물론 모든 가족이 다 캐나다에 있는 건 아니죠.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있죠. 그렇지만 친구도 한국에 있고. 그렇지만 자기 에고를 앞세우다 보니까 한국에 사는 분들이 자기하고 자기 가족의 생존이 뒷전이에요. 자기 에고가 먼저예요. 야, 정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한국과 커넥션이 남은 게 없다면 이런 한심한 사람들은 망해도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방치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뭐 영어로 말하면 이제 세미 어터치드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한국 상황에 대한 판단을 냉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뭐 감정을 배제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에고 때문에 내가 잘난 걸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난 것에 대해서 남이 공격하면 열받아.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것이 사고를 갖다 가로막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을 가로막고 자기 시야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력들이 흐려지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에고가 강한 분들이 그 에고에 걸맞게 자신의 지적 역량을 키우는 걸 좌파고 우파고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딱 그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성장을 못해요. 그게 안에 갇혀 있어요. 자기 에고가 감옥이 돼요. 그 에고를 갖다 에고 이상 커지지를 못해. 시야가 에고 밖으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에고가 허상으로 미천이 드러나서 공개적 개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이제 뻔뻔해져요. 이번에 뭐 정규재 씨가 그러잖아요. 여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관론을 갖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항상 안전하게 비관적으로 예측하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때는 비관적인 상황을 갖다 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상황이 돌아와도 되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완전히 무슨 사람들을 갖다 이게 잘못될 거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다. 뭐 트럼프 개새끼 어쩌고 저쩌고. 참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갈 걸 확신한다. 듯이 말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말을 얼버무려요. 아주 이분도 되게 뻔뻔해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안 할 헛소리들을 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데 이분은 이제 공산주의가 왜 실패하는가 부분, 그 부분은 잘 알아요. 나머지는 영광이에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영미인들이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갖다 전혀 몰라요. 이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늘 제가 쓴 포스팅입니다. 한국인들 상당수는 임금이었다면 주변에 간신들만 드글거렸을 사람들이다. 나를 비난하면서 떨어져 나간 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이 이빠른 소리가 숱한 빠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지만 빠가 아닌 사람들 중 내가 왜 이리 설치냐고 할 사람들도 있다. 소위 십선비적 마인드인데 빠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이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불편한 진실을 말할 방도가 없는데 어찌하랴. 이런 빠 마인드와 십선비적 마인드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게 하고 그 외면하는 빈도가 증대할수록 나라는 더욱더 위태로워진다. 현실은 지독히 냉정냉혈한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점점 더 낭떠러지 끝으로 갈 뿐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진 그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 그렇죠. 발밑을 갖다 안 쳐다보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내가 소위 논객으로 출세하겠다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이 빠들하고 부딪힐 일 없어요. 이번에 황빠들 많이 떨어져 나가세요. 뭐 김진태 빠도 마찬가지고. 삼국지연의에 보면 조조는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이게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삼국지연의는 뻥들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이거 잘못 써서 조사를 여러분이 정치인을 저버릴지언정 정치인이 여러분을 저버리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래야 민주주의가 순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열성빠들, 그러니까 빠도 뭐 적당히 빠면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종교 수준이 된 빠들이 많아요. 진짜. 그분을 갖다 무조건 믿어야 된대. 이런 빠들이 너무 많아지면요.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당연히. 제가 박근혜가 당한 부당함을 해결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건 그녀의 빠라서가 아니라 이는 법치주의 파괴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국은 중국보다 못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